혹시 운동하시다가 아니면 중요한 프로젝트 막바지에 갑자기 온몸에 힘이 쭉 빠져버리는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흔히 벽에 부딪혔다고 하죠. 그 정말 절망적인 순간이 그냥 기분 탓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이 벽이라는 현상을 데이터를 통해 아주 냉정하게 분석하고요. 그걸 넘어설 과학적인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마라톤 선수뿐만이 아니죠. 수험생이든 직장인이든 우리 모두는 살면서 적어도 한 번쯤은 이 거대한 벽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게 정말 그냥 우리의 의지력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일까요? 과학은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상황을 의지력 부족이나 정신력 문제로 치부해버리곤 하잖아요. 하지만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이 벽이라는 건요,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우리 몸의 데이터에 아주 명확한 흔적을 남기는 측정 가능한 과학적 현상이라고 말이죠. 자,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59,279. 이게 뭘 의미하는 숫자일까요? 바로 벽의 실체를 파헤치기 위해서 한 대규모 연구에서 분석한 마라톤 완주자의 숫자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들여다보니까요, 벽에 대한 아주 놀라운 패턴이 발견됐습니다. 이 표가 그 결과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먼저 벽 그룹을 한번 볼까요? 이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33km 지점에서 속도가 뚝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더 결정적인 단서는 바로 출발 페이스에 있습니다. 이분들은 초반에 다른 사람들보다 5에서 10%나 더 빠르게 달렸어요. 한마디로 오버페이스를 한 거죠. 일반 그룹이 평균보다 약 3% 정도만 빠르게 달린 것과는 아주 대조적입니다. 자,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마지막 데이터를 보세요. 벽 그룹의 속도는요, 무려 17.5%나 붕괴됩니다. 이건 거의 멈춰서는 수준인 거죠. 그래프로 보면 그 차이가 훨씬 더 극명하게 와닿습니다. 17.5% 대 7.5%. 벽 그룹의 속도 붕괴율이 일반 그룹의 2배가 훌쩍 넘죠. 이건 그냥 좀 지쳤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데이터가 보여주듯이 이건 시스템이 그냥 완전히 셧다운 되는 것과 같은 아주 극적인 붕괴 현상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 몸에서 왜 이렇게 극적인 붕괴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요? 과학자들이 지목하는 가장 유력한 용의자는 바로 우리 뇌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론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중앙 통제 모델이라는 이론입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요, 우리 뇌는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좀 과잉 보호하는 부모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근육이 진짜 한계에 도달하기 한참 전에 뇌가 먼저 이러다 큰일 나겠는데 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강제로 비상 브레이크를 확 밟아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 이론이 완벽하진 않습니다. 비판하는 학자들은 이 모델이 너무 이것저것 다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과학적으로 이건 틀렸다 라고 증명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해요. 실제로 그냥 잠시 웃는 얼굴 사진을 보는 것 같은 아주 사소하고 긍정적인 자극만으로도 뇌가 걸어놓은 브레이크가 쉽게 풀려버린다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우리 뇌의 통제가 생각보다 그렇게 철통 같지는 않다는 거죠. 자, 뇌 통제 이론이 맞든 틀렸든 어쩌면 그건 중요한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우리가 그 브레이크를 우리 의지대로 컨트롤할 방법이 있다는 거니까요. 지금부터 그 뇌를 이기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정말 강력한 심리적인 도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하는 다짐은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왼쪽처럼 나는 고통을 이겨낼 거야,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는 게 목표 의도입니다. 문제는 진짜 위기의 순간에는 오직 내 의지력에만 기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오른쪽을 보세요. 만약 힘들어지면 그러면 자세에 집중할 거야 처럼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 이게 바로 실행 의도입니다. 특정 신호가 왔을 때 어떤 행동을 할지 미리 프로그래밍을 해두는 거예요. 이렇게 해두면 힘든 순간에 고민할 필요 없이 몸이 그냥 자동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거죠. 만약 그러면 계획 만드는 법은요, 진짜 놀랄 만큼 간단합니다. 첫째, 만약에 해당하는 위기 신호를 종합하게 정합니다. 둘째, 그러면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딱 결정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둘을 한 문장으로 연결하면 그냥 끝입니다. 예를 들면 만약 다리가 무겁게 느껴지면 그러면 팔을 더 힘차게 흔들겠다처럼요. 이건 달리기뿐만 아니라 공부나 업무, 어떤 목표에도 적용할 수 있는 만능 전략입니다. 그런데 이런다고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그냥 그럴듯하게 들리는 심리적인 꼼수는 아닐까요?
당연히 과학적인 데이터로 증명해 봐야겠죠. 그 답은 바로 이 숫자, D는 0.65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무려 94개의 관련 연구를 싹 다 모아서 종합 분석한 결과인데 효과 크기라는 통계치입니다. 이게 쉽게 말해서 이 전략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나타내는 점수라고 보시면 돼요. 통계학에서 0.65라는 수치는 중간 이상의 상당히 의미 있는 효과가 있다고 인정받는 아주 강력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만약 그러면 계획의 효과는 그냥 한두 번 운 좋게 나온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수치는 수많은 연구에서 계속해서 일관되게 나타난 통계적으로 명백한 과학적 사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진짜 놀라운 사실은 이 표에 있습니다. 일반 대학생 집단에서는 0.65였던 효과 크기가 정신분열증 환자에게서는 1.01, 뇌 손상 환자에게서는 0.87, 심지어 헤로인 중독자에게서는 무려 1.32까지 치솟습니다.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의 의지력이나 인지 능력이 약해진 상태일수록 이렇게 미리 정해놓은 단순한 자동 실행 계획이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정말 놀라운 증거인 거죠. 자, 이 만약 그러면 전력은 단순히 마라톤을 완주하기 위한 기술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만약 갑자기 불안감이 느껴지면 그러면 심호흡을 3번 한다처럼요. 이 원리는 우리의 정신적이고 감정적인 고통을 성장의 기회로 바꾸는 데에도 똑같이 아주 강력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응급실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인데요. 회복 탄력성이나 그리처럼 역경을 이겨내는 힘과 큰 트라우마를 겪은 후에 오히려 더 성장하는 외상 후 성장 사이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여기 상관계수 R값이 0.57로 아주 높게 나왔죠. 이 수치가 1에 가까울수록 두 요소가 아주 그냥 찰떡궁합이라는 뜻이거든요. 결국 고난을 피하지 않고 마주하려는 끈기가 실제 긍정적인 심리적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걸 데이터가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 모든 건 하나로 연결됩니다. 마라톤에서 벽을 마주했을 때 미리 정해둔 행동을 하는 것, 그리고 인생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걸 성장의 계기로 삼는 것. 본질은 똑같습니다. 어려운 순간을 멈춰라 라는 신호가 아니라 내가 계획해둔 긍정적인 행동을 시작하라 라는 신호로 다시 정의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수많은 데이터와 연구를 통해 발견한 건 결국 이겁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 고통이 이제 그만 멈춰라 라는 빨간불이 아니라 당신이 준비해둔 계획을 실행하라는 출발 신호, 초록불이라면 어떨까요? 이 작은 관점의 전환이야말로 우리가 앞으로 마주할 모든 벽을 성장의 발판으로 만드는 가장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겁니다.